12월 증시의 반전, 어떤 주식만 살아남았나? 2024년 12월 시장은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연말 증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나타난 흐름은 그와 달랐습니다. 주요 지수 중 일부는 하락했고 전통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던 자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금리 부담과 밸류에이션 우려 속에서 외면받던 기술주는 의외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표면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S&P 500 지수는 12월 한 달 동안 약 1% 하락했고 배당주 중심의 지수는 무려 6%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100 지수는 약 5% 가까이 상승하며 유일하게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수치 변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어떤 자산을 남기고 어떤 자산을 버릴 것인지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적인 이벤트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는 자산 선호 구조의 변화, 즉 리스크 자산과 방어 자산 사이의 균형이 다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금리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며 인플레이션 통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시선은 그보다 앞서 움직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2025년 후반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미 그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자산을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까지 부담을 받아왔던 자산들이 반등의 기회를 얻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술주입니다. 기술주는 현재 수익보다 미래 성장 기대에 의해 가치가 평가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나면 기술주는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이번 12월의 시장에서도 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클라우드 관련 기술주들이 상승세로 이끌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나스닥 100 지수는 단독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은 안정성을 넘어 다시 한번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반면 배당주는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고금리 환경 속에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았던 배당주는 이제 시장에서 성장이 제한된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말 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11월에 선반영되었다는 점도 12월 급락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수익을 실현한 후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는 움직임이 일제히 나타나며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장의 단기 변덕이라기보다는 자산 재배치의 구조적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맞춰 안정적인 자산이 선호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성장과 혁신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글로벌 연기금,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배당주와 방어주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나 AI 관련 자산으로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정답을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쪽이 아닙니다. 다만 가장 먼저 방향을 바꾸는 쪽이 앞서 나가는 것뿐입니다. 12월의 주식시장은 그 방향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조용히 알려줄 것입니다. 기술주는 단지 덜 빠진 자산이 아니라 다시 선택된 자산이었습니다. 그 선택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 정책 전환에 대한 선행 반응, 그리고 자금 흐름의 재편이라는 다층적인 이유가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단순히 나스닥 상승이라는 수치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안정성만으로는 선택받을 수 없고 자산은 그 안에 담긴 서사와 방향성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이번 흐름에서 기술주를 사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장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금리와 자산 가치의 관계, 성장성에 대한 기대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방향의 게임입니다. 12월의 시장은 그 방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뒤늦게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할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경제탐정본부 결론은 2024년 12월의 시장은 단순히 어느 종목이 오르고 내렸느냐를 넘어 앞으로 자산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암시해 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스닥 100만 상승하고 배당주가 급락했으며 S&P 500도 제자리 걸음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는 전 세계 자본시장이 어떤 자산을 선호하고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금리, 기대심리, 자산 배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는 12월 시장의 구조를 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첫째,
시장은 정책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은 아직 금리 인하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전환점을 선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라는 말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그 기대가 자산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첫 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술주, 특히 나스닥100이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쥐게 된 것입니다. 둘째, 방어형 자산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배당주는 전통적으로 금리 고점 구간에서 선호되는 자산이지만 금리 정점 이후의 기대가 퍼지자마자 시장의 자금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2월 한 달 동안 배당주 지수는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배당주의 가격이 조정받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배당주의 역할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며 자산 공간 리밸런싱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기술주는 단순히 반등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선택을 다시 받은 자산군입니다. 2023년 중반부터 이어진 조정과 금리 부담을 이겨낸 기술주는 이제 다시 금리 하락, 성장 기대라는 양손의 칼을 들고 시장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는 단기 실적보다 미래 비전을 중시하는 글로벌 자본의 주요 타깃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번 반전이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 전략의 전환점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연기금, 국부펀드,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기술 섹터 중심의 미국 시장으로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2월 증시는 단순한 월간 실적 정리로 끝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시장 내 생존이 아니라 시장 주도권의 이양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잃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